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김은숙입니다. 뉴페이스 또 빠졌어요. 아직 입이 안 익어가지고. 뉴페이스가 아닌가 봐. 자, 오늘은요, 저만 뉴페이스가 아니고요. 칠판도 뉴페이스죠. 자, 칠판이 좀 그린색이니까 훨씬 더 낫죠. 자, 오늘 내용은요, 6강이죠? 6강이고, 접대 잠깐 했던 거,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원래 듣고 잊어버리고 또 듣고 또 잊어버리고 원래 그런 거죠, 그죠? 원래 뭐 저도 그 기억력이 그래 좋지는 않죠. 저는 좋아요. 자, 그래서 잠깐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면요, 복습도 또 필요한 게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6강에 보면 저번 시간에 뭘 했어요? 도시 집중 했어요. 19세기 도시 집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집중을 하면서 도시 문제가 생겼죠. 어찌 보면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과정에서.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에 와서 20세기 초죠. 도시 분산이 생깁니다. 너무 많은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교외화 문제가 생기고 밖으로 퍼져나간다고 그랬죠. 전원도시가 생기고 위성도시가 생겼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이제 도시농업 오늘 할게 도시농업도 좀 이야기할 거고요. 드로스케이프도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도시 교외화 전원도시 위성도시가 이제 생기면서 왜 도시농업하고 연결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의문점을 하나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면서 도시 분산하면서 사실 지금은 우리가 도시와 제4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심 재부흥, 재도시화, 소호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더랬어요. 기억나시죠?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지 리어버니즘, 뉴어버니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소호 1인 사업가가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가 어떤 인프라가 생기죠? 그린 인프라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어요. 그린 인프라라는 것이 우리가 적용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녹색 지붕이 어떻고 옥상 조경이 어떻고 그 다음에 투수성 포장이 어떻고 녹색 주차장이 어떻고 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린 인프라라는 것은 그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녹색 ICT가 있습니다. 정말해서 정보통신이죠. 자, 정보통신이 도시에 이제는 실제 이제 19세기 때 이런 단어가 없었다가 이제는 정보화 시대, 그 다음에 ICT,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통신기기가 발달, 전자가 발달함으로 해서 도시에 기기가 깔리게 되는 거죠. 그죠? 뭐 하늘에 깔렸던 밑으로 깔렸던.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그린 인프라라는 것이 녹색 투수 이런 개념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공해가 없는 이라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공해가 없는 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해가 없고 자연의, 그러니까 공해가 없다는 것은 CO2, 그 정말에서 어떤 자연의 개념이죠. 그죠? 그렇다고 뭐 산소가 공급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공해가 없어서 자연에 가까운 아니면은 자연의 해가 없는 이런 것이 우리가 그린 인프라를 전부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녹색 ICT는 녹색 성장법을 통해서 실제로 물론 녹색 성장법은 우리가 뭐 또 여러 가지가 포괄되어 있습니다만은 거의 기본적인 게 공해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죠? CO2나 그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SO4 그러면서 어쨌든 탄소가 흡수하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공해 어떤 자동차라든지 그게 어떤 공해 물질 나오는 것들 이런 것을 최소화하는 방법 이런 것이 전부 다 우리가 봤을 때 녹색 성장법 안에 다 사실은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이 그린 인프라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프라와 이제 그린 인프라가 실제로 이제 도시화 4단계에서 깔리게 되니까 소호라는 단어도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개념으로 도시 집중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BICT도 나오는데요. 교재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이제 이것도 뭐 ICT 한번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ICT와 녹색 ICT라는 개념으로 갔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시 4단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버려진 땅, 이제 이게 도심이 있다 보니까 옛날에 19세기 때 아주 넓게 필요한 산업단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옛날에 과거의 어떤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1, 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공항부지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버려진 땅, 그 다음에 낡은 철도,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역에도 보면은 그런 게 있죠. 그죠? 고가도로. 뭐 철거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안전진단에서 차가 다니기는 위험하고, 그래서 그런 곳에 보도로서 만드는 거죠, 그냥. 그래서 낡은 철도라든지 넓은 산업부지라든지, 그래서 드로우스, 아주 떨어져 있는, 아니면 뚝뚝 떨어져 있는, 아니면 쓰레기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런 것을 어떤 스케이프, 경관을 만드는 어떤 개념, 그런 것이 드로우스 스케이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이 이야기 하기 전에 다시 이제 한 번 더 이야기해보면 자료가 어디서 나오느냐, 지금 이 자료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 지금 자료는요, 제가 지금 서초학원에, 서초 수도건설학원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 수도학원 건설에, 서초 수도건설학원입니까? 그곳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경기술사 치보면요, 자료를 무료 다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책에는 아직 안 나왔고요. 여러분이 뭐 한 2, 3년 뒤에 듣고 있으면 자료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자료를 가능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서초 수도 건설학원에 가면 자료는 다운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자꾸 이제 질문이 들어오길래 제가 다시 한번 코멘트를 해봅니다. 자, 이제 이게 우리가 녹색 ICT하고 드로스케이프하고 연결시켰습니다. 자, 오늘의 우리가 6강의 가장 이제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도시 활성화 프로젝트 중에서 드로스케이프라는 단어. 자, 시험에 사실은 다 나왔더랬어요. 자, 시험 치면서 드로스케이프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 MIT 교수가 어떻고 뭐짜고 저짜고 해요. 저는 원서를 읽었어요. 그래서 드로스케이프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게 아까도 좀 앞에 이야기했죠. 버려진 땅, 낡은 철도, 이제 옛날에 어떤 1,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공항이라든지 이런 땅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주 옛날에는 방앗간이라든지 이런 게 산업단지가 있었죠. 그죠? 그런 것을 지금은 다 버려져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덜 먹겠죠? 그런 얘가. 그래서 그런 버려진 땅들을 다시 이제 경관화 시키자라고. 이제 21세기에 이번에 가장 중요한 말이 21세기에 어찌 보면은 도시 경관이다. 새로운 어떠한 도시 경관을 만들 수 있는 개념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드로스케이프의 가장, 그러니까 이분이 드로스케이퍼라는 책에 본인의 저서에 요 이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 교수, 저는 이름을 적진 않았어요. 그래서 MIT 교수 이분이 드로스케이프라는 책에 이런 21세기 도시 경관 산업에서 벌어진 땅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을 21세기의 경관이라고 했는데 가장 큰 조건이 수평적인 경관이어야 된다. 수평적 경관이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또 시험에 뭐라고 나와 있죠? 호라이즌 랜더스케이프라는 단어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다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이 도시 경관을 가장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수평적 경관이면서 실제로 가장 인위적이지 않는 어떤 자연적인 조건을 그대로 갖춰져 있는 도시와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개념이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주 근데 호라이즌 어떤 경관의 어떤 장점, 그러면서 도시에 연결시킬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도시화시킬 수는 이제는 없다는 거죠.
그런 아주 수평적고 넓고 이런 공간들을 이제는 도시하고 도시 어떤 공원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제1 어떤 도시 재생 활성화 프로젝트라고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시험에도 나왔지만, 그죠? 다운스 뉴 파크라고 했어요. 뉴욕의 다운스 뉴 파크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냐면 철도였죠. 철도 뉴욕하고 그 다음에 맨하탄하고 있는 옛날에 화물철도였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쓸 수가 없죠. 그죠? 지하철을 다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화물철도 선은 그대로 뒀어요. 한번 사진은 책에도 우리가 사진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인터넷에 검색해도 됩니다. 그래서 사진 정도는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계획에 우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왜 어떻게 계획을 했는가 라는 것 정도는 적용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뭐 뉴욕을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거 사진을 보면서도 저도 느낀 점이 많은 게,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로 해가지고 육교를 지금 보도화 시켰어요. 보도화 시키면서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인위적이죠, 그죠? 근데 그쪽은 철도도 그대로지만 실제로 손댄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사람이 그냥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야. 돈도 별로 안 들이면서, 그리고 옛날 어떤 모습에 그대로면서, 단지 뭐가 있냐면 좀 사람이 다니기 좋게 편안하게 조금 중간에 가다가 하단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 화단. 그래서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발음이 뭐 하단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드로우스케이프의 가장 큰 개념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숲킬런이 나옵니다. 자, 책에 간단하게 제가 실어놨어요.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시기도 하지만 다음에 제가 조금 잠깐 또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만 설명하면 재미가 없어요. 다른 거하고 우리나라 거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운슈는 파크, 그 다음에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보면은 슈프킬렌이라는 것도 있죠. 슈프킬렌은 나쿠 마을입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런 게 많죠, 그죠? 그래서 슈프킬렌도 유명하니까 한번 사진 정도 한번 보시고요. 제 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책은요, 여러분이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자료를 아주 쉽게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찾는가를 사실은 설명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공부해갖고 오라고 하면 자료를 잔뜩 찾아갖고 와요. 조금만 알면 돼요. 그죠? 그리고 기술사는 생각하는 시험이에요. 그거 남 뺏기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만약에 저런 것을 계획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 라는 것에 어떤 반문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교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했는데 그럼 저 나라는 이렇게 했네? 차이점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사고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기술사의 답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로우 라인이 나오죠. 로우 라인. 그 다음에 하이라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6교를 이용한 방법이 하이라인이었고요. 로우 라인은 반대의 개념이죠. 선생님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로우 라인은 지하 공간이죠. 지하 공간. 자, 지하 공간에 우리가 어떤 정원이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친자연형으로 만든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우리가 가장 지하공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썬컨이라고 하죠. 그죠? 썬컨 가든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썬컨 가든은요, 정원에서 친자연형, 지하 공간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공간. 이러면 잇과 그 다음에 물과 그 다음에 토양이죠. 가장 기본인 겁니다. 물론 배수도 있지만 일단 그거는 인위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빛이에요. 물도 갖다 줄 수도 있겠죠, 그죠? 가장 중요한 빛입니다. 자, 이 도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라인 정도, 그래서 뉴욕의 지하 공간,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지하 공간을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많이 주고 있는 지하 공간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이요. 뭐예요? 도시의 어디라고요? 도시와 4단계의 도심 재부원과 재도시화라는 개념, 그리고 어찌 보면 그린 인프라라는 개념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도심에 우리가 아까 뭐 했어요? 도시 재생 사업이죠. 도시의 재부흥 재도시화는 우리가 법으로 보면요,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는 도시 재생 사업, 우리나라는 어떤 게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